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계속 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잘 가고 너무 바쁩니다. 지금 벌써 5월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종강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또 이게 기말고사 걱정도 해야 되고, 아이고, 뭐 지난번에, 걱정식이나 하십니까 또. 지난번에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은 합격을 해놨는데요. 네. 2차 시험하고 막 이것저것 겹쳐가지고 2차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좀 마음은 편합니다. 아, 저기 네. 뭐야, 운동은 좀 열심히 하세요? 운동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예. 음, 저 뭐 마라톤하고 울트라 마라톤하고 트레일런도 울트라, 하고 울트라도 하세요? 울트라 공식적으로 4번 뛰어봤습니다. 100km. 야, 울트라. 아니, 제가 예전에 제 주변에 마라톤 네네.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브 3 네.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서브스리는 실패했습니다. 3시간 3분이 최고 아, 기록이었습니다. 3시간 som도 엄청 빠른 거죠. 근데 서브 3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진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음, 운동 선수처럼 운동하죠. 진짜 무슨 국가대표처럼 매일 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단에다가 뭐 뛰는 양도 똑같고 막 굉장히 막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서브 3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대단하다고 진짜. 맞습니다. 일반인이 서브 3. 노력은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춘천에서 3시간 3분 했는데 아주 35km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페이스가 예, 좋았는데, 예, 예. 그 햄스트링이 갑자기 아, 근데 무리가 탁 햄스트링 오더라고요. 올라왔는데도 3시간 3분 하셨어요? 예, 예. 그 전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야, 좀 무리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언제예요, 그게? 한 12년 정도 전이네요. 어, 그래, 그 이후부터는 안 되겠다. 과히 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전론하자 이거였습니다. 그 울트라는 언제 하셨어요? 울트라는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한 번 이제 최종적으로 4번째 했었고요. 네, 어, 보통 100km에서 101km 정도니까 11시간에서 12시간 그 사이 들어와지더라고요. 야, 제 주변에 네, 그러니까 뭐 마라톤 매니아들은 딱 있어요. 네, 봄에 서울 뛰고 중간에 잡히고 맞습니다. 다 쫙 뛰고 가을에 춘천 한번 뛰고 네, 그거 끝난 다음에 울트라가 또 하나 울트라가 있던데 그래서 울트라까지 다 네, 뛰고 한 시즌 끝났다고. 네, 근데 울트라 뛰고 나시면 막 아무래도 면역 체계나 이런 게 많이 좀 안 좋아지니까 네, 예. 감기 와도 막 한참 감기 앓으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저는 아직 감기 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음, 거의 뭐 이렇게 없었어요. 한 2, 3년에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몸살기가 한번 싹 이렇게 오는 케이스가 이렇게 음, 한 번 이렇게 있었고, 그 외에는 뭐 딱히 아파보고 뭐 이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근골격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과거에 이제 이렇게 족저 근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달리기를 하니까 다 올라오더라고요. 발바닥부터 그쵸, 시작해가지고, 안 그쵸, 아픈 그쵸,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쵸.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몸이 그렇게 적응이 되나 봐요. 그런 것들을 좀 어.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임종원 학우님 같은 경우는 네. 풀코스 뛰면 네. 어 뭐라 그럴까 그 한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 위기의 순간이 네. 몇 번이나 오세요? 한 30km 조금 넘으면은 이제 네, 약간의 이렇게 페이스가 늦어지는 그런 것들도 오거든요. 근데 그거 네, 일순간 한번 지나면은 또 지속 편안하게 이렇게 지속되는 또 그런 또 게 오거든요. 그래서 좀 어, 뭐 그렇게 이렇게 기록에 아까 서브스리 말씀하셨는데 기록에 연연 안 하면은 그렇게 뭐 힘들다라고는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 울트라 때는 어떠셨어요? 울트라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보면은 이제 등수로 치면 이게 프로테이지로 치면은 한 5%에서 10% 안에 들어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어, 보니까 저보다 잘 뛰는 사람 앞에 사람도 안 보이고 뒤에 어, 사람도 안 보이고 어, 밤새도록 이제 통상 이제 혼자서 뛰는 이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뭐 가다가 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뛰고 이러면 좋은데 그쵸.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어중간한 위치가 되다 보니까요. 예. 어떤 게 더 힘드세요? 개인적으로?
울트라는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게 이제 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준비가 좀 많이 안 되면은 네, 이제 뭐 쥐도 나기도 하고, 네, 어, 이제 발가락이나 이런 데 발바닥 같은 데 물집도 생기기도 네, 하고, 네, 이제 네, 네, 그런데 네. 뭐 그런 물집 생기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제 뭐 발가락 양말을 신는다든가 아니면 물집 한번 음, 생겼던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핑을 한다든가 아, 발바닥에도 미리 테이핑을 이렇게 하고 네, 네, 이제 네, 좀 네. 스치는 부분에서 겨드랑이 같은 사타구니 같은 데는 미리 이제 바세린도 다 바르고 어, 그렇게 준비가 준비를 하니까 이제 훨씬 또 그런 또 시행착오는 안 겪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또 보니까 이게 흐름이 좀 있던데,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마라톤에 처음 입문할 때 풀코스 뛰려고 입문하시는 분 많이 못 봤고, 네, 그냥 10km에서 하프 정도 뛰다가, 이제 그 정도 뛰면 이제 같이 주변에 이제 풀코스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이제 살살 꼬시면 이제 그러죠. 코스 한 번, 두 번 뛰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3 한번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막 맞습니다. 하다가 예, 울트라도 한번 뛰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너무 심심하다고 그러면서 예. 이제 철인 3종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제 그 트레일런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어, 좀 어떠세요? 산에서 뛰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좀 조, 그런 거 예. 제가 저기 어린 시절이 되게 궁금한데요. 우리 임종건하고 어린 시절이 어떠셨어요, 환경이? 저는 20대 전까지는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요. 그냥 계속 이렇게 촌에서 중학교까지 있다가 네, 고등학교는 이제 이게 포항이거든요. 이게. 포항 시내에 나와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네, 졸업하고 바로 저는 입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입사를 하고 이제 20살에 입사를 하고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 생활이 되니까 음, 이제 어떤 취미 같은 걸 좀 찾게 되고요. 또 음, 산에 20대 때는 계속 산에 다니면서 이제 또 락클라이밍도 또 하고 조금 이게 야, 남들보다는 와이드하게 그래요, 와일드하게 그러네요. 조금 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0대 음, 중반에는 이제 히말라야 고산 등반까지도 한번 갔다 오고 또 이런 또 야, 그런 남들이 멋지시네요, 못하는 진짜. 어떤 그런 것들도 그러네요,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야, 멋지시네. 남영근 학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만요. 박대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저기 임종원 학원님하고 마라톤 풀코스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혹시 남영근 학원님도 마라톤 한 경험 있으신가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아, 마라톤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마라톤 10km 한 한 번, 번, 10km 한 번 하고. 아, 우리 또 마라톤 하시는 분들 10km는 그냥 외출 갔다 왔다, 마실 갔다 하는 느낌. 아, 맞아요. 그게 음, 운동도 그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게 궁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마라톤 저도 뛰어보긴 뛰어봤는데 이게 별 재미를 못 느끼겠고 너무 심심하고 운동하는 건데 근력 네. 운동하고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음, 막 그런 걸 막 하고 그랬었는데 아 우리 남영아님 역시 그 유튜브 컨셉 잘 유지하고 계시네요. 집이라서. 네. 야 근데 허분, 집이 허분. 그 배경이 아 되게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처음 딱 봤을 때도 그러고 지금 다시 딱 보더라도 되게 감각적이에요. 직접 아, 꾸미신 건가요? 제가 꾸민 게 아니고 집사람 아, 기증. 그러니까. 이게 예. 남성의 감성으로는 저런 음, 배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그 임영원 하고님, 우리 남영건 하고님 이제 지금 신혼이시라가지고, 아, 아, 밖에서는 굉장히 와일드한데 집에서는 거의 잡혀 산다고 지금 지난번에. 대부분 안 그러나요? 그렇죠. 그 임종원 하고님도 좀 예,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고, 마라톤이나 아니면 산행이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예,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외부로 바깥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 예. 본인 주장하면은 못 나가게 하니까 이제 조금 잡혀 살고 그런. 집에서는 좀 잘 해줘야 되겠죠. 잘 해주는 편이고요. 네. 요즘은 뭐 젊었을 때는 이렇게 트러블도 한번 생기고 하던데 요즘은 뭐 그렇게 트러블 생길 이유가 없더라고요, 요즘은요. 서로가 그게, 이해해서 그게, 그런가요? 아니면 글쎄요, 저도 없어진다는 게, 제 스스로 보면은 이제 예전에 같은 거, 이 정도면 나도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나요. 아니면 혹시 요새 뭐 드라마 보고 눈물이 난다든가 뭐 이런가요? 혹시? 저는 뭐 드라마는 아예
TV에서 스포츠 외에는 드라마는 아예 안 보니까요. 어.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뭐 TV 리모컨 갖고 싸울 일은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희들은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아, 컴퓨터 모니터로, 그게 TV도 되고, 뭐, PC 모니터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 하긴 요새 뭐 어. 웬만한 건 다 이제 모바일로 보고 막 이러니까 뭐 사실 예, 유튜브 나좀 보고 먹고 그러니까 있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 남영근 아버님은 어떤 취미 생활이 있으십니까? 활동적인 거. 활동적인 거? 예. 활동적인 거? 아니 없으면 아, 없다 그러면 돼요. 굳이 막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 안 하셔도. 근데 운동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딱 인상을 딱 보면 아,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안전 쪽에 일하다 보면은 예. 보건 일도 조금 해봤는데, 예. 이게 수치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예. 운동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공부만 잘하는 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체력 관리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업무라든지 아, 모든 그럼요. 자기 발전이 기본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취미라기보다는 이건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은. 음. 예. 자기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가 저는 신체 건강 관리하고 정신 건강 관리 두 가지 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선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도 건강하다. 아, 그 너무 뻔한 얘기고요. 뻔한 얘기니까. 근데 사람들이 뻔한 너무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도 신경 안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신경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시간 짬 내서 하는 거예요. 예, 결국. 이게 결국 자기가 시간 음, 관리예요, 시간 관리.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예를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음.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마다 사람들이 이제 푸는 방법이 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종걸 학원님 같은 경우는 뭐 출퇴근에 달리면서 그런 걸 뭐 잊을 수 있는 거고 그 예.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어떻게 막 호흡도 차고 막 땀도 흐르고 무아지경으로 가는 그 순간이 굉장히 희열이 느껴서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누구 만나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런 게 좀 있대요. 각자만의 또 아까 제가 임종원 학원님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궁합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도. 예, 모든 맞습니다. 운동이 다 잘 맞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울트라마라톤은 뭐 그 기록 관련해서 말해주면 대단하십니다. 그렇지만 뛰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예. 남영은 아버님은 뭐좀 하드한 걷기 운동 이런 게 좋아하시나? 예, 저는 걷고 등산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아 등산. 약간 격렬한 운동은 그러니까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 주변에 크로스핏 하고 이럴 때 보면은 크로스핏 재밌죠. 저거 좀, 좀 무리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약간 악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악써서 하는 걸 음, 좋아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헬스장에 보면은 꼭 보면 소리를 내는 사람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악거리는.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음, 보면은 자세가 대부분 다 보면은 아저씨들은 다 자세 틀렸다 하더라고요. 트레이너들이. 자세 틀렸는데 이제 자세가 틀린 상태에서 뭐 자기 몸무게 3배를 들고 있는데 뭔가 안 맞아. 그리고 다음날 어, 허리가 다 망가져 있다든지 몸살 나 뭐, 있다든지. 네, 뭐, 그럴 대부분 수도 다. 있고. 예,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은 게 요새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되게. 요새 자라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음,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검색할 때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검색하는데 요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한대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유튜브 이게 굉장히 많이 됐다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인플루언서들의 말을 굉장히 굉장히 신뢰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예, 정보가 되게 많은데 예,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저기 남현근 아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저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야구 선수들 투수 같은 경우도 노모이드 아시죠 혹시? 임정근 아버님 네, 노모이드 누군지 모르세요?
이름은 잘 뭐 모르겠습니다. 예. 표현용으로 예. 우리나라 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활동하던 시절에 같이 아, 활약했던 예. 일본인 선수가 있어요. 아, 그 히데오요? 아, 예, 예, 오이데요. 예. 예. 예, 예, 예. 예. 그 투구 자세가 좀 특이한 그 친구, 예. 특이하잖아요. 예, 공 그러니까 빠르지도 않으면서, 유명하죠. 예. 히데오, 예.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노모 히데오 그 사람의 자세가 정석적인 자세는 아닌데 그 예.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몸에 맞게 그걸 오랜 시간 반복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적합할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갖고 해라라고 하면 이게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예. 뭐 근데 그런 식의 뭐 소위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 정보들이 유튜브에 되게 많은데 그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다 보면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뭐 네. 그런 거 보면 좀 아차 싶은 순간도 되게 많고 사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안전 관련된 정보도 잘못된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걸 좀 걸러낼 수 있는 그 기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남현근하고님은 스트레스 이빠이 받았어요. 막 너무 화가 나. 막 예를 들어서 뭐 업무 하시면서 이게 뭐 받았던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이런 거는 극도로 이제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화가 올랐어. 그럼 어떻게 푸세요? 그럴 때? 뭐, 그냥 뭐, 그냥 시간 가면 없어집니다. 예, 이제 조금씩, 예, 시간 가면 그거, 너, 없어집니다. 그거 너무 그냥, 슬픈 그냥, 얘기인데. 그냥 풀려고 하면은 안 풀려요, 어차피. 음, 어차피 안 풀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가 네, 제 60대들, 아버지 세대들의 경신들이 아버지 세대거든요. 네, 60대 이상.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가야 되는데 좀 아, 이해가 안 되는 현장에서? 측면이, 예, 그러니까 이제 현업에서 나가셔야죠,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경진으로 활동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은 시대에 안 맞다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음, 제가 그 사람들 못 바꾸잖아요. 그걸 네, 못 바꾸잖아요. 그럼 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정을 해요, 요즘에는. 제가 제 마음속에서. 음, 인정을 하면서 좀 바꿔가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즘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오는 이제 저는 요즘 느끼는 좀 갈등 중 하나가 네, 신입들, 이제 새로 네, 들어온 사람들하고 네, 이제 윗분들하고 이런 중간에서 끼어서 하는 아, 중요한 역할들. 그러니까 이게 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렇다고 밑에 직원들한테 막 시킨다 해가지고 그게 대해서 따라온다라는 거는 기대하면 안 되고 아, 그렇다고 위에 사람들은 뭔가 회사의 조직에 충성하라고 하고 근데 지금은 막상 이제 밑에 이제 저는 이제 2000년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제 별 꼬라지를 다 볼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음. 근데 조직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낀 세대들이 제일 힘들죠, 사실은. 예, 근데 뭐 뭐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그리스 때도 그런 말 있었어요. 예. 망한다 하면서 요즘 젊은 거 이래죠. 똑같아요. 그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음, 밑에서는 위에 보러 꼰대 같다. 그 역으로 밑에 아들한테 내 어떻다냐고 물어보면은 아, 저 사람 진짜 신종 꼰대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꼰대, 그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후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평가한다는 감정은 얘기죠. 또 그렇게 되는데 또 그 음. 사람들이 또 위로 올라가면은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근데 느끼기에는 10년 전보다는 세상은 점점 투명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근로 시간도 네. 이제 점점 줄고 있고 음, 산업재해도 이제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안전 쪽. 네, 네. 방향은 이제 오케이 이제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네.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한 속도 이런 게 음, 이제 얼마만큼 더 빨리 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음, 항상 그 시대마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난 뒤에 저출산 문제에 지금 빠졌잖아요. 지금 또. 네. 아마 이 문제도 해결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봐서는. 근데 사실 저출산 문제야 이게 뭐 한두 개 가지고 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좀 보면은 제 세대들은, 그러니까 밑에 세대들은 그냥 자기가 그냥 뭐 대충 산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음, 뭔가 목적을 향해서, 뭔가 내가 꿈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원하지, 그냥 뭐 대충 살고 남들처럼 산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틀리니까, 뭐 그 가치가 틀리니까 남들보다 더 좋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이게 요새 들어서 딱 드는 생각이 제 친구들이 육아하는 거를 쭉 봐오면서 여태까지 쭉 보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야 우리 부모님은 육아를 참 편하게 한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나 뭐 어디 아, 데려다 주고 이런 거 우리 알아서 그냥 왔다 갔다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음, 음. 어머님들이 힘들었어요. 아버님들은 안 힘듭니다. 아 네, 육아에 관련해서. 우리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버지가 기저귀 갈 줄 몰라요. 그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딱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즘은 살짝 반대가 되어가고 있죠. 네. 지금 본인이 좀 음. 어떻게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아직 시작도 아닌데. 시작도 아닌데.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지금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자녀들이 좀 제가 올해 이제 40대 이제 후반으로 막 가다 보니까 일찍 결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는 뭐 자녀들 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딱 보면 그 그런 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우리한테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재산, 재산적으로, 경제적으로, 음,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주려고 했던 거라면, 제 친구들 세대에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막 계획대로 막 해주지 못한 반면에, 이제 제 또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이행하는 뭐 요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옆에서 보면 제가 사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 생각 보다 보면 참 개인 시간이 너무 없고 음, 너무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포트 한다는 게 뭐 경제적인 이런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그렇게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투자할 시간 자체도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따지면 임종원 학우님은 네. 취미 생활을 빗대어서 참 많은 걸 하셨네요. 네. 저는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대가 20살 때부터 이제 나름대로의 제가 경제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좀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죠, 뭐 아무래도. 주변에 네.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뭐 히말라야도 가시고 뭐도 하시고 네. 했던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주변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그런 기회가 또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떤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 갔었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어떤 대원을 야, 그거 모집을 희한하네. 했었어요. 회사에서 회사 어, 창립 몇 주년 기념 뭔가 도전적인 정신은 이런 거 회사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는요. 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계속 운동도 하고 있었고 또 뭐 아까 오. 말씀드렸던 락클라이밍 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었고 뭐 겨울에는 설악산 들어가서 동계 훈련도 막 하고 이런 걸 취미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이제 같이 뭐 대원으로 편성을 해서 같이 가고 그런 생활들을 이제 좀 내 취미 생활에서 좀 뭔가 이게 그까지 가보는 어떤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달리기 시작했으면 뭐 그 달리기 끝이 뭐 일단 풀코스 뛰보는 거고 뛰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긴 게 있네 또 울트라도 어. 해보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끝나면은 나름대로 목표가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다른 게 또 이를 위해가 찾아가고 하는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혹시 자녀분들은 어때요, 성향이? 저는 이제 딸이 둘인데 네. 이제 큰 애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네.
딱 닮았습니다, 지금. 저하고, 어, 저하고 딱 닮았어요, 성향이. 어제도 뭐 동해 그 트레일런 하러 어제 갔다 왔더라고요. 10km. 야, 그래서, 야, 좀 대단하다, 진짜. 고만하고 결혼이나 했으면 싶은데. 이제 원래 32살인데 딱 맞는 것 같은데 더 늦을 것 같아가지고 결혼이나 해라 이러니까 또 그거는 싫다네요. 요즘 젊은 어, 세대들이 이제 그런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죄송하지만 32살 하나도 안 넣습니다. 안 늦습니까? 하나도 안 넣습니다. 제가 이제 26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좀 어, 빨리 요즘에 했는 편이라 가지고 빨리 32살은 저는 진짜 빨리 예, 저는 동기들 저희들 또래들 한 28, 요 정도 돼가 결혼들을 했는데 29, 요 정도 저는 아, 26살에 했거든요. 그래서 어. 어, 아니, 어떻게 늦다고 그렇게 이렇게 인연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는 뭐 연애 결혼이죠 뭐. 그 취미 어, 생활하는 데서 만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라기보다 이제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네, 오. 저, 그럼 두 분은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궁금한 게, 네, 지금 어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족이 된, 표현하기 되게 그래. 지금 와이프분들 있잖아요. 네, 그, 제가 이거 편집할 테니까, 네, 그분 이외에 다른 분들 만나봤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얘기는, 그 제가 안 해봐가지고 궁금해서 그래요. 음,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 아,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진짜 결혼할 사람 만난 순간부터 좀 다르더라.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났을 때,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 거, 근데 이렇게 헤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네. 예,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그 다른 여성분들 몇번 만나보거나 그런 경험도 사실 없었고, 어, 뭐 그냥 이제 한번 친구가 소개를 시켜주길래 한번 만나보라고 하고 만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다방이죠. 뭐, 그 이제 네. 가서 이야기하다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그때 전화해서 한 번 더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결혼하게 되는 케이스가 됐죠. 뭐. 그게 몇 따로 년도예요? 저는 90년도, 참, 89년도에 만나서 90년도에 결혼했으니까요. 야, 90년에. 90년도. 예, 89년에 오. 만나서 90년에 결혼했네. 야, 그럼 연애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시는, 1년 정도 됐죠. 그때 1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산에 이제 히말라야 가기 전에 이제 막 준비할 때였는데 네. 저는 뭐 힘들게 계속 뭐 생활을 하는 거죠. 훈련도 하고 할 때 그때 상당히 잘해주더라고요. 잘 내주더라고요. 그걸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산에 가는 걸. 사실은 그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일반 그렇죠, 보통 그렇죠.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물론 그래서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제 네. 당시에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집사람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 그, 원체 위험한 이제 어떤,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네네네.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이해를 해주고, 또, 심지어는 또 가기 전에, 이렇게, 따뜻한 울 세타를 이제 손수 짜가 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게 와, 뭔가 이건 좀, 감동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내가 갔다가 오면은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고 바로 결혼했죠. 남영근하고님은 그, 이거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나는 순간에 뭔가, 운명이야. 이거, 운명이야. 물론 이제 많은 분 만나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 뭐, 저도 뭐, 문 닫으시고. 예, 소문 첫사랑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나요? 뭔가, 뭐,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확실한 건 아닌데 예. 아, 오래 잡히면은 오래 갈 것 같다. 딱 잡는 순간. 아, 잡는 순간이라면 뭐, 교제를 시작하면 우리 결혼할 것 같다, 뭐, 이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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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면은 예. 뭐 운세가 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작년도 운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운세 자체가 좋았어요. 음, 다 어, 풀린다 했어요. 뭐든지 하면 다 풀린다. 어, 작년도에 진급을 했어요. 진급도 하고. 어, 예. 진급하고
하반기 때 뭔가 하나 터진다. 그 결혼이. 결혼. 그러니까 어, 6개월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 7월,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오. 7, 8, 9, 10, 11, 12, 빵. 음. 야, 그러면은 계속이죠. 소개로, 예, 소개. 친구 소개로. 아는 저 성당 다녔는데 제가 어, 거기서 만난 그러니까 애가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걔는 소개시켜주면서 당시에 어차피 안 될 거다. 왜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뭔가 잘 되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아, 어차피 그냥 한번 만나보세요. 던져본 거죠, 한번. 어, 이게 근데 사람 인연이란 게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어. 진짜 거짓말 어른들이 인연은 정말 다 있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순식간에 갔어요. 순식간에 진짜 작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정말 진짜 시간 정신없이 지나갔어. 그러면은 만나가지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교제 어? 시작했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슨 근데 교제를 나이가 시작할 때 있으니 마음가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딱 보면은 같이 살 사람인지 같이 살면 안 되는 사람 딱 구분이 되죠. 아, 예, 그럼 상견례는 교제 시작한 지 얼마 만에 상견례 하신 거예요? 3개월. 오, 속도 그러면, 왜 속도전이랄까 속도전.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3개월 만에 상견례 했다는 거는 그러면 교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뭐 어쨌든 서로 둘 사이에서 뭐 결혼이나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3개월 만에 상견례 한 거 아닌가요? 사실 뭐 제가 뭐 이래봬도 좀 사람들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가스라이팅 이런 거 좀 해요. 그러니까 뭐 뭔 소리? 계속 똑같은 말하고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된다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어, 그럼 이제 이 세뇌 교육 하는 거잖아요. 어, 세뇌 교육 같은 거.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뇌 교육 계속 뭔가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 했는데 그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예. 그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 아, 다른 거 회사에서 업무 보시면서 발표할 일도 많을 거고, 네.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일도 좀 있을 건데, 그럴 때 서는 거 하고, 결혼식장에서 아무래도 신랑이 가장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랑 입장하면 이제 문 딱 열리고 이제 걸어 그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들어가죠. 어때요, 그 느낌이? 뭐, 물론, 뭐, 신랑 입장하고 나서 뭐 얘기하고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랑 친한 사람들이나, 그 예,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그 기억에 한 50%는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너무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져요. 아예 50% 정도는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음, 그러니까 관객도 많지 박수는 많이 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게 하객이 박수를 많이 쳤는데, 근데 아침에 보통 6시부터 나가거든요. 메이크업 예, 한다고. 예. 나가서 뭘 하고 하다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일단 밥을 안 먹으니까 거의. 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결혼식 하다 하면 큰일 치렀다 하잖아요. 예. 진짜 큰일이에요. 한번 치르면 큰일이 돼요, 진짜. 왜냐면은 결혼식 30분 하는 동안 그 전에 시간이 투자하는 시간이랑 그게 엄청 많이 들어가요. 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임종원 네,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많이 들어가죠. 기억나세요, 혹시? 저는 뭐 지금 앞에 말씀하시는 하고님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이었고요. 저는 어, 딱 어, 어. 금방 계산해 보니 33년 전이었네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래도 저는 밖에는 뭐 금방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메이크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 촌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예. 이제 시내 포항시내 나와가지고 이발소 가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목욕탕에 딸린 이발소에서 머리 만지고 저 오늘 결혼하는데요 이러니까 거기서 머리 깎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애식장 간 게 답니다. 그래요. 메이크업이고 뭐 이런 것들은 신부 화장은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그 그렇죠, 애식장 그렇죠. 당시에는 애식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 이제 신부 화장을 하는데 뭐 남자가 오라 이런 건 뭐 예,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 뭐 저한테 안 권했으니까 아마
어. 보통 보편화되지는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동네 그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머리 자르고 그렇게 결혼식 갔습니다. 그게 야. 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에 주인공으로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음. 하객이나 아니면 제가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사회를 많이 봤어요. 이게 예. 참 이 마스크로 사회 볼 수 있는 마스크는 별로 아닌데 사회도 많이 보고 뭐 축가도 좀 부르고 노래 잘 부르지도 않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누가 친한 사람이 결혼한대요. 그러면 뭐 그래 축하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결혼식이 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큰일 났다고. 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사회 봐주기로 했던 놈이 떨려서 못하겠다고 한다. 지금 어떡하냐 지금 이거. 그래서 내가 아니 사회 뭐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쥐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떨어? 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알아봐. 정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전화 딱 예. 끊을 때 고마워. 딱 다른 사람 안 알아보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전날이 됐어요. 전날 딱 또 전화 왔어. 큰일 났다는 거야. 왜? 아니 내일 축가 부르기란 애가 지금 벌써부터 울렁증 와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겠대. 어떡하지? 야 전날인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노래는 뭔데? 아 그냥 내가 부를 생각이 있었던가 아니라 야, 무슨 노래 부르기를 그렇게 떨린다는 거야. 그래서 딱 예전에 이적의 그 노래 있잖아요. 결혼식 축가를 한참 많이 불렀던 거. 다행이다. 그걸 부른다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러면 이 친구가 계속 내일 결혼식인데 자꾸 걱정하길래 그러면 뭐 정 부를 사람 없으면 내가 불러줄 테니까 다 알아봐. 딱 그랬더니 고마워. 졸지에 졸지에 사회하고 이제 축가까지 다 부르는 거죠. 근데 결혼식장이 제가 서울에 거주하는데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충남 홍성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친구가 생활은 다 서울에서 했으니까 하객 대부분이 서울에 많으니까요. 홍성까지 전세 버스를 이렇게 딱 서울로 보냈는데 인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전화 와서 야 인솔자가 없는데 아야 씨, 야 내가 인솔에 갈 테니까 기다려. 진짜 갔는데 그날이 4월 5일이었어요. 한식이었어 한식. 그래가지고 예. 제가 내려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한테 아 저기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 가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버스 기사님이 진짜 황당한 게 아니 내가 버스 기사 지금 경력이 지금 28년인데 늦겠냐고. 한 시간 늦었거든요. 음. 시간 늦었는데 한 시간 늦었는데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도 안 왔고 축가도 안 예. 왔으니까 하객도 안 왔잖아요. 서울에 하객도. 예. 야, 제가 진짜 그날 평생 추억에 남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벤트 다 준비해갔는데 하나도 못 하고 다행히 이제 시골이니까 뒤에 이제 예식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다 예.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 시골 어른들이 식사도 못 하시고 다 기다렸잖아요. 그 분위기가 결혼식 분위기인데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뭐 장난치고 뭐 이럴 분위기가 전혀 못 되고 뭐 이벤트 이런 건 빨리 끝내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아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 우리 저기 임정원 아버님은 예. 결혼하실 때 뭐 네. 친구가 축가 부르고 뭐 이런 건 예, 저기 저는 어, 축가를 그때 이제 기타 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통기타 치는 친구가 아, 있어가지고, 듀엣으로 이제 그쪽에 불러주더라고요. 예. 아, 그 당시에는 뭐 축가 부르고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예, 저는 좀 그 부분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되게 했었습니다. 예. 남영근 아버님은요? 직접 부르시지 않았나 혹시? 아니요, 저희 집안에 가수가 있습니다. 그 음. 인터넷에 김용빈이라고 치면 됩니다. 나옵니다. 김용빈? 예, 예. 진짜 가수, 트로트 가수. 아, 트로트, 음. 그래도 결혼식에서 트로트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트로트 불렀어요. 어. 근데 그 겨, 트로트가 노래가 좋아요. 음. 뭐죠? 진짜인데? 뭐죠, 그게? 김용빈. 뭐 아니, 그게 가수인데. 아니라 노래 제목이. 물새 뭔데? 잘 모르겠어요. 물새. 진영은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음. 건강 어떠십니까? 예, 뭐, 발에 보조대를 하고, 또 그, 금, 하시셨나요? 예. 금요일부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결혼할 때 축가를 누가 불렀나요? 저희는
안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준비를 예, 하다가, 예. 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축가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딱 들으니까 두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신랑하고 저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 결혼식장을 딱 갔는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축가 부를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잘하시나 봐요. 뭐, 노래야, 뭐. 네, 뭐, 한 노래 하죠. 근데, 이제, 결혼식 식순상, 이제 축가 부를 때가 됐는데, 와, 난 여태까지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본 축가 중에서 그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이, 시, 신부가 기뻐야 되는데, 막 얼굴 일그러지고, 완전히. 또 한 번은, 아는 사람 결혼식장에 딱 갔는데, 이제 축가를 딱 하는데, 원래 5명이 부르기로 했대요. 어떤 노래를. 근데, 5명이 부르기로 했는데, 4명이 안 온 거예요. 한 명만 딱 온 거예요, 한 명만. 근데 이제 음, 이 한 명이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너무나 축하해주고 싶은데, 자기 혼자 노래할 자신은 없으니까, 근데 5명이서 부르자 그러니까, 그럼 내가 부를게, 이렇게 했다 했는데, 나머지 4명이 안 온 거죠. 와, 저는 축가 딱 됐는데, 차마 그쪽을 못 보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엄청 떨기 시작하는데, 와, 축가를 부르는데요.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떨리는데도, 진짜 진심 아닙니까?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축하해 주겠다. 이 마음으로 덜덜덜 떨면서 음정도 맞지도 않고 막 그런데, 진짜,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신랑이 노래 잘한다 그러면서 노래 완전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주변에 웃음바다 낸 거하고 완전 분위기가 정반대로, 아무도 웃는 사람도 없고, 다 끝나고 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느꼈죠. 이게 진심이란 것도 통하는구나. 이 뭐 노래 실력과 기교 이런 거 다 그런 거보다도, 진짜 내가 내 친구를 축하해주겠다는 그게, 와,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제가 여태까지 봤던, 물론 뭐 노래 잘하는 대부분 뭐 축가 정도 할 정도로 나와가지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한 노래 하죠. 다 노래 잘하시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분 달달달 떨면서 진짜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쳐다보는 것조차도 너무 미안할 음. 정도로 막 좀 있으면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뭐 참 멋있었습니다. 진영민 아버님, 그러면 결혼식 하는데 그래도 결혼식 하이라이트가 신부 그거 저기 입장하고, 아닌가? 결혼식 안 해봐서 모릅니다. 하이라이트가 뭔지는. 어쨌든 그래, 축가가 되게 아, 하이라이트 아닌가요? 그거 안 해버리면 또 아내분한테 많이 안 혼나셨어요? 그, 제가 나름 그 20대 초반부터의 그 로망이었는데요. 그 노래 부르는, 축가 부르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신랑이 축가 노래, 부르는 거? 예, 제가 네, 부르는 걸. 네. 제가 노래를 뭐 가수만큼은 안 하지만, 그 대학교 때 가요 나가서 이등도 해보고, 뭐, 사회에서도 상도 받아보고 어, 이래서, 어, 노래는 음, 그래도 음, 결혼식 축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음. 근데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노래만 부르기보다는. 이게 이제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세운 거죠. 그냥 노래만 연습하면 차라리 할 수도 그렇죠, 있었을 그렇죠, 건데, 그렇죠.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잡아가지고, 결혼식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제 그 피아노 학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게 네, 단기간에 도저히 그 한 곡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어. 가지고, 결국 뭐, 좀 포기하고 그냥 저희는 축가 없이 그냥 결혼식만 했습니다. 아니, 급하게 급조해서 뭐 친구한테 좀 해달라 그러면 해줬을 것 같은데. 친구 중에 맡길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나는 참 괜찮은 친구였어. 나는 전날에 해달라 해도 다 해주고, 나 진짜. 진짜 그 생각하면 정말. 야,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결혼식에도 축가하는 건 참 멋지긴 멋진데, 떨리기도 많이 떨릴 것 같고. 33년 전이지만 임종월 아버님은 그 결혼식 그게 다 기억나세요? 어떠세요? 네, 뭐 결혼식은 기억은 납니다, 전부 다. 예. 음, 예. 그렇게 떨거나 그러지 않으셨나 봐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식 그 당시 저도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었다 보니까 결혼식장에 가볼 기회가 그다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하면 남자는 입장을 어떻게 하지? 이래갖고 사실은 저는 그 전주하고 전전주에 결혼식장에 한번 가봤어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결혼식장에 네. 가서 이제 그 순서도 한번 알아보고, 아, 리허설 아, 하신 거네, 리허설. 예, 이제 입장을 저렇게 하는구나 한번 보고 두 번을 그랬습니다. 사전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예, 한번 그 봤었죠. 예. 임종원 아버님은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남 이녀 중에 장남입니다. 그러다 아, 그러면 보니까, 뭐 예, 어쨌든 그 예, 집안에서도 가장 처음 결혼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아, 26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때는 좀 빠른 편이었고, 뭐 예. 친구들도 결혼한 친구들도 그닥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식장에 갈 기회가 그닥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미리 두 번을 가봤죠. 그러면은, 예, 아무래도 친구들 간의 우정이 가장 끈끈할 때가 20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돈은 없죠. 20대는 돈은 없지만 그렇죠. 우정은 예. 가장 끈끈할 때잖아요. 그래도 예. 내 친구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십시일반이 걷는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네. 그때는 뭐 이렇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대 초반에 저희들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26살 결혼했으니까 한 5년 정도 경제 생활을 했었잖아요. 또 네. 같이 이렇게 친구들 좀 친한 친구들 모임 조직도 좀 이렇게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객들도 저는 굉장히 많았고 또 뭐 그래 어, 또 같은 또 직장이 또 이제 좀 기업이 좀 큰 기업이다 보니까 동료들도 좀 많았고 그래서 좀 왕성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가장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결혼하셨으니까 네. 뒤 이어서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예, 아무래도 예. 자녀분도 가장 먼저 출산도 가장 먼저 경험하셨을 거고. 예, 뭐,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보통 26에서 28살 정도에 대부분 이제 저희들은 결혼을 다 했으니까요. 예, 아, 예, 그러면 그 아무래도 이제 이남 이녀시니까 예. 큰 따님이 입었던 거 그대로 있다가 작은 따님 주고 뭐 이랬겠네요. 다른 사람 줄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 아무래도 지금 우리 임종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외향적이라 외향 성격은 제가 모르니까 아무래도 액티브하고 와일드하고 막 이런 거 그런 활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뭐, 동적인 걸 좋아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어, 뭐 요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따님만 있다 보니까 같이 예, 목욕탕도 못 가고 또 아무래도 이제 예. 좀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저도 딸 둘이었으니까, 이제, 지금은 뭐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이제, 음. 그때는 딸 둘이 나오니까, 뭐, 셋째는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저 엄마한테 그랬죠. 어머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딱 둘이가 딱 맞다. 거기서 나름대로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예, 쭉 계속 이제 그렇게 활동적인 예. 것들, 이렇게 활동성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아쉬움이 조금은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우리 딸아이들이 잘 커서, 나만큼 활동적인 사위가 좀 이렇게 들어와야 좀 이제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그러면 좋겠죠. 어, 같은 가시면 뭐 취미도 조금 맞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음, 또 그러면은 또 아무래도 서로 대화도 더 잘 되고 안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술 안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술 한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어, 듭니다. 음. 요새는 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술을 마시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 이렇게 어디 가보면 어 아무래도 술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이 술값이나 이런 걸 더 이렇게 잘 보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새는 뭐 네, 소주가 막 5천 원씩 하니까 딱 드는 네. 생각이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뭐 소주가 도수도 낮았는데 가격도 비싸가지고 이거 뭐 예전에 한두 병으로 끝날 거 한 네다섯 병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술값만 한 2만 얼마 나온다고. 3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너무 아까워 죽겠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뉴스 보니까 뭐 냉면이 10,000원 갖고 냉면을 못 먹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로 짜장면 맞습니다. 값이 예, 가장 많이 올랐다고. 네.
그래도 저기 곧 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 술 좀 할 줄 예, 알고 예. 액티브한 성향의 분을 사위로 데려오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약간 결혼을 안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예.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좋은 올해는 어떻게든 되겠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예,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덕분에 제가 울트라 마라톤 또 오랜만에 얘기해봐서 예전에는 예. 울트라 마라톤도 그렇고 뭐 소위 그 마라톤 매니아들이 많아가지고 봄에 서울, 가을에 춘천 뭐 이 얘기 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음. 진영근 아버님도 푹 쉬시고요. 진영근 아버님은 다음 뭐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세히 만나야죠. 예, 저는 지금 퇴근하고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김세남 아버님도 감사하고요. 박대호 아버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